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 코리아의 전승매이사 신민경 과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제 12월 실거래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되는 이제 빌딩들을 보면은 정말 메인 지역들에 있는 건물들만 계속 매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이제 실거래 사례도 저희도 2025년 마지막 영상이다 보니까 메인 거리에 좀 거래가 된 건물들로만 한번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보실까요? 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는 정말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핫한 상권이죠. 최근에 저희가 서울공원 바로 옆에 있는 꼬마 빌딩을 촬영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종로 3가역 완전 메인 거리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제 위치를 보여드리면은 종로 3가역 5번 출구 바로 앞쪽에 있는 이제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딱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전면이 넓어 보이죠? 네, 건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홈지엔 루팡 네, 이 보드게임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뭐 여기는 워낙 메인 거리이기도 하고 유튜브 햄찌님이 운영하는 이제 부촌 무궁화라는 이제 국밥집이 있거든요. 그 국밥집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전면도 넓어가지고 1층 임차인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5개 임차인이 있는 것 같죠?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이제 최근 11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147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74.96평이고 연면적은 293.24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등록연도는 1980년 10월 달에 지어진 건물이고 승강기는 따로 없으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 4억 9,300만 원에 임대료가 약 4천만 원으로 수익률이 3.3%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매매 금액 150억을 좀 원하셨었고 평당 금액이 2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비싸다고 많은 이제 생각을 하셨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이슈가 있었죠. 이제 같은 라인에 대빵 오락실이 들어가 있었던 건물이 무려 이제 평당 1억 9천만 원에 팔렸어요. 임대료가 무려 6천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 5.9%? 네, 12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거기도 이제 평당 금액으로 한 2억 가까이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라인에 있는 건물들도 다 같이 금액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4번 출구 이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하나 매각이 됐거든요. 그 건물이 평당 한 1억 6천 수준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 5번 출구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저는 이제 금액이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평당 1억 9,6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비싸기는 하지만 메인 거리니까 팔렸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요즘 종로 3가 상권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까지는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147억에 거래가 됐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 1억 9천 선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평당 금액은 한 1억 9천 네. 수준으로 요 주변 시세가 좀 형성이 되겠죠. 네. 네네. 다음 사례는 뭐 요즘에 좀 빠질 수 없는 동이죠. 성수동에 이제 건물이 또 매각이 됐는데 성수동이 최근에 좀 여러 건물들이 매각이 됐지만 이 건물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지원 씨가 2020년에 이제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성수역 4번 출구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네, 앞에 보이면 이제 서울 스위스스테이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예전에 이제 성수동 이마트가 있었던 곳인데, 이제 크래프톤이랑 이제 미래에셋이랑 이제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중인 곳이거든요. 이 재건축 중인 곳에 바로 이면에 있는 양명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네. 엄청 깔끔한 건물이기도 한데 이 건물이 이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11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185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77.8평이고 연면적은 302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고요. 준공연도는 2018년 11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승강기는 한 대가 있고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2018년도 신축 건물로 하지원 씨가 2020년도에 100억에 매입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7층하고 8층은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제가 또 최근에 이제 건축문대장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잠금 전에 용도 변경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대출이 나오려고 하려면은 이제 매수인 측에서 이제 용도 변경 원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이제 대단한 게 사실 하지원
하지원 씨가 2020년도에 이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성수동 상권에서는 여기가 되게 빠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매스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아, 여기 투자가 맞나?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와, 이게 거의 한 5년 만에 85억의 시세 차이.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하지원 씨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었을 때 근저당이 이제 90억이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면 75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 4%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월 이자만 한 달에 2,500만 원, 2,600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공실이 꽤 있었다 보니까 임대 수익으로 이자가 감당이 되는가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실제로 이게 해야달 엔터테인먼트 이제 하지원 씨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로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몇 개 층을. 그래서 이제 거의 공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성수동 상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지원 씨까지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성수동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제 최근에 63냉면 건물이 이제 10월 달에 86억 8,500만 원으로 평당 2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런 매각 사례 덕분에 이제 하지원 씨 건물도 반사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성수동이 인기인 게 이제 건물 앞에 대형 현수막을 달아놓는 게 좀 워낙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사례도 빠질 수 없는 곳이죠. 네, 한남동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그 한남 더일 상권에 있는 건물이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뭐 여기는 사실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정말 유명한 상권이거든요. 이 건물 이제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한남 더일 상권이고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남동에 있을 법한 건물 같지 않나요? 네, 네, 느낌이. 또 여기 상권은 꽤 괜찮아요. 또 앞에 보시면 또 이렇게 좀 신축 건물도 있기도 하고 좀 프라이빗한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긴 합니다. 네, 이 건물 이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11월 달에 거래가 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207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114.04평이고 연면적은 281.8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중흥연도는 199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승강기는 따로 없으며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1층 일부가 공실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증금 1억 800만 원에 임대료 1,700만 원으로 수익이 나오는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건물 외관상에는 좀 괜찮아 보이나 노후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개발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건물들이 대부분 이제 메인 상권에 있는 건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된 히스토리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79억에 한번 팔렸어요. 2022년도에는 13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207억에 거래가 된 거죠. 이 라인이 임대 수익이 막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평임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평당 임대료가 약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개별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이 건물을 보시면은 평당 임대료가 이제 6만 원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라인을 많은 분들이 좀 찾는 이유가 한남더일이라는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서도 정말 좀 유명한 아파트가 배우세대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라인을 찾는 거거든요. 임대 수익이 이렇게 거의 없는 수준의 이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을 무려 한 70억 정도를 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한남동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임대 수익이 나오지는 않지만 상권 자체가 워낙 프라이빗한 동네다 보니까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실제로 이 주변에 좀 거래가 된 사례들을 보면은 한남도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인원 한남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입을 하시고 이 한남더일 상권에 있는 곳들은 또 한남더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상권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번 사건은 압구정 로데오입니다. 압구정 로데오 인기가 식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또 저희 회사에서 계약이 진행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오른쪽이 압구정 로데오 역이고요. 이쪽이 이제 도산공원인데 이 런던 베이글 라인에서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된 건물이 이제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이제 디젤 도산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또 한 건은 이제 위글위글 런던 베이글 바로 옆에 있는 그 초록 색깔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물은 이 코너에 있는 디젤 도산 건물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건물이죠. 네. 저희 회사에서 뭐 여러 번 거래를 저희가 실제로 했었고 임차까지 세팅을 하면서 결국 이제 매각까지 한 케이스인데 이 건물을 이제 얼마에 거래를 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93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56.1평이고 연면적은 149.2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요. 준공 연도는 1996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에 디젤을 임차에 맞추면서 지금 보증금 6억에 임대료 5천만 원으로 수익률이 3.2%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2029년까지 좀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인이고 디젤이라는 이 패션 브랜드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서 좀 3번 거래를 한 케이스거든요. 2019년도에 49억 7,500만 원에 한번 계약을 했었고 그 이제 2021년도에 64억 7천만 원에 저희가 또 매입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에 193억에 팔아드린 거거든요. 시세 차익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단순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13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좀 저희가 벌어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디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임차인의 명도도 저희가 또 계속 진행을 했었었고 이제 디젤에 관련된 임차인이 들어왔었을 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좀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리얼티 코리아가 좀 숨은 봉신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거. 네, 약간 깨알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런던 베이글 라인 시세를 보면요. 디젤 도산이 193억으로 3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글위글 건물이 280억으로 3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나오면서 바로 거래가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120억으로 신축 건물이 평당 4억 4천에 거래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두 건물이 조금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는지 바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 좀 전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임대 수익이 많이 나와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위글위글 건물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 1%대예요. 예전에 이제 제틀몬스터가 3억 5천을 찍어가지고 런던 베이글 라인 건물들 다 팔린 것처럼 120억에 팔린 건물이 좀 그런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라인에 나와 있는 건물은 제가 봤을 때 한 평당 4억 이상으로 매물이 나올 것 같고 아마 디젤 도산처럼 수익이 받쳐지는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전 그 건물도 거래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저희가 실거래사들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메인 상권에 좀 초점을 뒀었거든요. 뭐 종로 3가역, 명동 상권, 성수동, 압구정 로데오의 런던 베이글 라인, 혹은 한남동까지 해가지고 메인 상권에 좀 초점을 뒀는데 이 상권들이 거래가 되는 건물들을 보면은 정말 임대를 맞추기도 수월할 뿐더러 계속해서 좀 최고가가 갱신이 되는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 초점을 맞춘 이유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금액이 높더라도 정말 메인 상권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운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초점을 이 메인 상권으로 좀 두게 되었습니다. 빌딩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지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들이 좀 빌딩 투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거래 사례를 정말 많이 촬영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새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 그럼 끝!